관심 많은 도마. 오늘은 ISA 계좌에서 미국 주식만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SA 계좌에 대해서 제가 영상도 찍긴 했는데,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이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펀드, 채권, 예금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가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면 세금 혜택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간편하긴 하죠. 일단 뭐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긴 하지만 일단 세율이 22%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세율이 낮아요. 근데 이제 ISA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겁니다. 일단 비과세 혜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낮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3년 동안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서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자세히 보면 수익 5천만 원에 대해서 해외 직접 투자는 1,000만 원이 넘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도 770만 원이 세금입니다. 근데 ISA 계좌는 475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고 건보료라던가 아니면 종합과세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ISA 계좌에서 어떤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시냐면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미국 직접 투자 같이 뭐 SPY나 QQQ를 사는 건 아니고 국내 상장 S&P 500, 국내 상장 나스닥을 많이들 사십니다. 어차피 뭐 똑같이 5천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아까의 경우처럼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1,045만 원인데 ISA 계좌는 그 절반도 안 되니까 이 안에서 S&P 500이나 나스닥을 많이들 사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ISA 계좌가 이렇게 좋은데 왜 ISA 계좌에서 미국 주식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3년마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3년마다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 수익까지 비과세인데요. 이렇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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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렇게 끊어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연금저축이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투자하는 거죠.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에 저율과세가 되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유지 시에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는 약간 좀 잘라서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연금저축이나 변액연금은 이렇게 길게 투자할 때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 저는 S&P 500이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확신하거든요. 실제로 뭐 지난 100년 차트를 갖고 왔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연에 거의 뭐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9에서 10%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에 한 12에서 13% 사이, S&P 500보다 더 높죠. 문제가 뭐냐, 주식이 항상 오를 수만은 없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대공황 때라던가 아니면 오일 쇼크 때, 닷컴 버블이 붕괴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지금 이렇게 뭐 크게 100년 차트에서 봤을 때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뭐 30%, 40%까지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하락이었던 거죠. 최근에 있었던 하락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훅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뭐 다행히 지금 6월 기준으로 거의 뭐 회복을 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하여간 지난 상반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연금저축이나 변액연금 같이 초장기 투자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가 오히려 매수 찬스입니다. 진짜 한 3, 40년, 뭐 길게는 5, 60년까지 투자한다고 하면은 S&P 500이나 나스닥이 떨어질 때가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저가 매수 찬스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A 계좌는 만기가 보통은 3년이에요. 3년이다 보니까 이 3년 차에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제가 이제 제 거를 갖고 왔는데 이제 이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수치를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까지 기준인데요. 요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종목인데 수익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원 좀 넘게 손해를 보긴 했는데 하여간 전체적인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원금이 예를 들어서 뭐 4,60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수익이 600 정도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이제 200만 원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9.9% 분리과세하면은 40만 원. 그래서 최종 금액이 5,200. 그러니까 4,600이 한 5,200 정도, 한 600 조금 넘게 불어난 거죠. 뭐 괜찮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기가 2024년 12월이 아니라 2025년 4월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은 관세 때문에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수익금도 전부 다 마이너스. 인도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S&P 500, 나스닥, 뭐 빅테크 싹 다 마이너스고요. 수익률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아까는 플러스 600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00입니다. 합산 금액이 4,300이에요. 아까 지금 5,200이었잖아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수익 600이 사라지고 300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사실상 뭐 900, 1000 가까이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최종 금액은 4,300. 뭐 3년을 투자했지만 수익이 없으니까 세금도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건 뭐 좋은 의미가 아니죠, 사실. 번 게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IS 만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정말 재수가 없을 경우에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수익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만기가 찾아오면은 수익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 혜택도 없고 그러면 ISA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만기를 좀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계좌 만들 때 뭐 3년을 할 거냐, 뭐 10년을 할 거냐, 20년을 할 거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년보다는 10년으로 설정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10년으로 하면 그 비과세 혜택을 한 번밖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왜냐면 3년씩 3번 하면은 뭐 200씩 3번이니까 60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10년이 맞다 이게 아니라요. 어쨌든 3년 차에 하락장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해놨으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미국 주식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냥 냅두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냥 계속 이렇게 좋았다. 그리고 3년 차에 그냥 나는 해지하겠다. 그러면은 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제 만기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10년으로 해놨지만 그냥 나는 3년 차에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세금 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딱 3년으로 하기보다는 10년으로 해서 내가 정말 3년으로 하고 마무리할지 아니면 10년까지 갈지 이거는 나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채권형 ETF를 사면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도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느꼈는데 사실 저는 현금 비중을 막 그렇게까지 많이 유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관세 때문에 하락장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이때가 싼 가격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못 사는 겁니다. 살 돈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현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에서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 요때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저도 아주 조금 뭐 하긴 했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났다 싶으면 중간에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쭉 보면은 이게 이제 3년 그래프입니다.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처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쭉 오르다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훅 떨어졌죠. 이때 만약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냥 냅뒀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한 600 정도 됐다가 갑자기 뭐 마이너스 300으로 깎이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600에 다 날아갈 수도 있었던 거죠. 어떤 ETF를 어떻게 매수했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근데 어떤 전략을 쓰면 좋냐면 내가 이제 산 ETF에서 수익이 좀 난다 싶으면 정확한 꼭대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조금 이제 채권형을 구매를 하고 내가 샀던 ETF가 좀 수익이 난다 싶으면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빅테크 ETF를 샀습니다. 근데 뭐 한 20%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만기가 슬슬 가까워 옵니다. 뭐 한 1년 혹은 2년 지난 시점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좀 팔아서 채권 액티브처럼 채권형 ETF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현금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그냥 냅두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냐. 굳이 일부 수익 실현을 해서 채권을 살 필요가 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렇게 쭉 올랐더라면 그러면 사실 채권을 안 사는 게 더 좋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ISA 계좌를 3년 후에 딱 해지하고 찾을 거다. 그러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게 해야 이렇게 관세 때문에 폭락하더라도 현금 비중이 이미 높은 상태니까 그렇게 막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제가 그냥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적극적으로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뭐 신흥국도 좀 담고, 그 다음 빅테크들도 좀 담고, 근데 메인은 이제 인덱스 펀드여야 되겠죠. S&P 500이나 나스닥을 담는 거죠. 그래서 주식 비중을 한 뭐 70에서 80%를 가져가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현금 비중 유지를 위해서 채권형 ETF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단기 채권 액티브도 있고, 또 뭐 국고채 같은 것도 그런 ETF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오르락내리락이 엄청 심하지 않고요. 근데 대신에 막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금보다 좀 더 주는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20에서 30% 정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도중에 좀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거를 조금 수익 실현을 해서 채권형 ETF를 이렇게 더 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 비중을, 이 채권형의 비중을 갈수록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3년 차에 떨어지더라도 그 하락폭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또는 3년이 아니라 나는 10년으로 설정했어요. 그럼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내가 그때 찾을 거다. 나는 9.9% 분리과세 받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하락장이 오면 더 담으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딱 3년 후에 찾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인덱스 펀드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비중을 한 50에서 60% 정도 가져가고, 채권형을 아까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 채권 액티브, 아까 말씀드린 뭐 국고채 이런 것들의 한 40%에서 50% 전체 포트에 그 정도를 담는 겁니다. 그렇게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기가 다가올수록 이제 수익 실현을 해서 채권형을 좀 더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3년 차에 딱 해지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SA 계좌의 수익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예금이나 채권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예금이랑 채권 수익률이랑 비슷하면 예금과 채권을 아주 굳이 ISA 계좌를 할 이유는 크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5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주식과 연금 수익률만큼 내겠다. 그것도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3에서 5년만 할 거라면. 그래서 딱 한 예금과 채권보다는 좀 나은 수익률. 그렇지만 주식이나 연금처럼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간 낮은 수익률.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에서 5년 정도 후에 쓸 돈을 이제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뭐 투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평신도분들 중에 이제 노후 대비를 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